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26일 수요일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용석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모처럼 코스피에서는 기관,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 마감하길 기대해 보겠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낙폭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기술주의 흐름이 관계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0.13% 상승한 3,175포인트, 코스닥은 0.41% 상승한 966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경북 고속도로 지하화 구상에 관련주들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 식음료주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레포트리의 종목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저희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전략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 서희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서수 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란톡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희경제TV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참여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서희경제TV 라이브 방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하실 전문위원님 두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모처럼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오늘도 비교적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외국인 쪽이 장중이지만 거래소 시장에서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해주는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져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지수가 움직이려면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세가 유입이 돼야 돼요. 강하게 좀 들어와 줘야 시장을 이 정고점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러기에는 다소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희망적인 부분들, 뭐 좀 지나봐야 되겠지만 보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있어요. 뭐 요거 보지 말고 차라리 이걸로 좀 봅시다. 달러 인덱스를 좀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자리대를 전 저점이죠. 이탈을 해주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는지 90을 깼는데요. 이 자리대를 깨고서 좀 내려와 주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위안화도 같이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환율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지수가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쫙 강하게 유지가 됐던 부분들이 9월 달부터 12월 달 연초까지였단 말이에요. 지수로 보게 되면 작년에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강한 모습들이 나왔단 말이죠. 환율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아시아 시장 쪽에 위안화하고 연동이 좀 된단 말이죠.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만 보게 되면 워낙 위안화 절상 속도 위안화 강세가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 자체가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위험자산으로의 선호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신흥시장 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제 베트남 지수라든가 중국 상해종이 상당히 좀 강했었어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좀 더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의 매수세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최근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환율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장중이지만 순매수하는 게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지수가 움직이려면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로 매수세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주까지 환율에 대한 영향도 있으니 좀 체크해보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다음에 이주영 위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양시장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시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구간을 잘 지켜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선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올선 위로 일단 안착하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겠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선을 아직은 이렇게 올려 세우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지만 이것도 조만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 추세대 오늘 좀 중요한 날인데 이 추세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저께 이제 21선 종가에 좀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마감했고, 오늘 시가 갭 띄워서 이 추세 저항을 벗겨냈으면 차라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이 선 위에서 지금 안착하는 흐름이거든요. 장 마감 때까지 전일 5일선 돌파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쫙 밀려서 내려올 가능성도 좀 열어두시고 보시고, 그렇게 밀려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요 상승 추세선 빨간색 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요 흐름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한 10% 정도 S&P 500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JP 모건이 한 달 전인가? 그렇게 이제 또 S&P 500이 또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올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질적으로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이 조금 큰 폭으로 나온 부분이 있고, 근데 한 4% 정도 조정으로 마무리됐죠.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땐 미증시가 그냥 좀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보이고, 어저께 단기적으로 살짝 전체적으로 좀 약보합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면서 이제 빠졌어요. 근데 사실 지표 안 좋게 나오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해소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까지의 시장이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전일 밤에 이제 움직였던 미증시 같은 경우 오늘 밤부터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독일 증시 보시면 지금 신고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 지속적으로 좀 이 상태로 괜찮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 높다. 못해도 박스권 흐름일 것 같으니까요.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올라갈 때 현금 비중 아예 없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확보를 해두시고요. 여전히 시장은 정확하게 좀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조금 늘리시고 내려올 때는 다시 또 종목들 분할 매수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상승 좋은 흐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올라갈 때는 현금 비중 늘리고 내려올 때는 분할 매수 대응하자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럼 바로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대한항공, 하나투자증권인데요. 새 종목은 이재호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상상인.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인데, 자, 상상인이라는 이 회사가 예전에 제조업을 하던 회사를 어떤 기업에서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은행주로 변신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사실 상상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 2017년도, 16년도 요때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이런 엄청난 회사가 있다. 코스닥의 기업들을 대부분 다 갖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상상인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들 안에서 그 메자닌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소 코스닥 기업들 이 전환사채죠. 전환사채 물량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거의 코스닥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의 그 정도로 다방면적인 투자를 좀 진행했던 기업이고요. 지금 은행주들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특히 저축은행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상상인도 접근을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문의하신 분 평단이 이게 좀 매수 평단 잘못된 것 같아요. 1289원이라고 보내주셨는데 1289원이면
2013년도, 14년도 요때 매수를 하셔서 아직 보유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만약에 이 지금 잘못된 그 평단이 아니시라면 정말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계신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거의 뭐 2,500%가 올랐던 종목인데 아직 보유하고 계시다면 뭐 여전히 수익권이시니까 그냥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참 수익권이시고요. 비중 10% 정도의 1,200원대라면 그냥 이대로 쭉 보유해 보세요. 은행주들 계속 좋아질 거고요. 뭐 물론 상상인이 배당을 뭐 그렇게 많이 주는 종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 인상 된다고 하면 실적적인 부분도 뭐 계속 좋아지겠죠. 그리고 현재 시총이 뭐 한 4,300억 정도 됐는데 지금 작년에 뭐 한 900억 했고 그 전에 보면 1,000억 이상 이렇게 1,500억, 1,800억 꾸준하게 이렇게 좀 잘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그 시가총액 자체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은행주들 대부분이 이제 뭐 저런 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한참 뭐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이제 남았지 금리 인하는 없을 거다라는 관점으로 은행주들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주들은 딱 또 특히 이제 배당을 노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상인에서 뭐 요번에 배당을 좀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공략할 종목은 아니다라는 거. 1분기 실적을 보면 작년에 대비해서 71억 정도, 올해 1분기가 167억 정도 좀 나왔네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뭐 충분히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갈 가능성 높고 뭐 월봉상 뭐 바닥 구간에서 이제 추세를 전환하고 고개를 이래 드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더 나와줄 가능성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뭐 한 9,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2배 정도 올라야지 좀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3,0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계속 보유 관점 그러니까 지금 1,200원이시면 10배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매도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이 이제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은, 사실, 뭐, 코로나19 이전보다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유상증자도 했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프리미엄을 주고, 생각을 또, 저는 시가총액이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평가 관련주고, 지금은 이 종목을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보거나 아니면, 기업이 앞으로 이제 성장할 부분을 본다기보다는요, 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부분,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 실적이 코로나19 다 끝나고 여행 수요가 돌아온다고 하면 뭐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땡겨서,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일단 27,000원이 평단이세요. 지금 잘 잡으신 것 같고 보면 이제 추세 하단 부분에서의 저점 공략 그리고 저항 구간 돌파한 지점에서 올려 세우는 시점에서 이제 잘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들,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전 고점 부근 31,700원, 800원 요 구간을 좀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27,000원이시면, 제 생각에 그냥 이 종목은 익절가를 좀 잡고 한번 가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2,000원 돌파 시점부터는 일단 매도 관점으로 보시고 어느 정도에서 이제 매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비중이 지금 90%시거든요. 어마어마하시네요. 어쨌든 수익 축하드리겠고 큰 수익이신데 32,000원부터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가지고 한 20% 정도 남기셔가지고 추세 꺾일 때까지 한번 쭉 보유하시는 관점으로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는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또 저항자리 돌파 35,5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요 구간 이탈 없으면 뭐 지속적으로 좀 보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 비중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000원 돌파 시에는 비중을 확연하게 좀 줄여주시는 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는 추세 꺾일 때까지 계속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고, 한 45,000원, 뭐 맥스로는 한 45,000원, 뭐 저 정도까지는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진행해 보시고, 다음 종목이 하나투자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 지금 보시면 월봉에서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 앞에 저항권이었던 6,400원, 6,500원대 돌파해주고 지금 조정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지금 투기 구간은 거의 끝마무리가 되어가는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평단이 8,400원이라고 비중이 50%라고 적어주셨는데, 요번에 올라갔던 게 8,200원인데 8,400원이시면 이게 지금 거의 뭐 10년 정도를 보유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뭐 지금 구간에서 증권주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 뭐 1,000억 이상 이렇게 계속 찍어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총이 이제 9,000억 정도니까, 지금 주가는 뭐 그렇게 뭐 고평가되었다, 급등은 했지만 고평가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1분기 실적이 제가 알기로는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지금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두나무 관련 이슈로 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일단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안 좋아졌네요. 그렇지만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두나무 지분을 한 6% 정도, 6점 몇 프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두나무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 이슈는 아직 소멸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코인 가격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조정이 좀 나온 부분인데요. 한 가지 이슈를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이제 9월에 그 나스닥 상장 이슈가 있는 거 하고, 9월달 되면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코인 거래소들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실명제로 등록하지 않는 곳들은 전부 폐쇄 조치, 불법적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다 폐쇄 조치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큰 메이저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빗썸이라든지 업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두나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 구간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되돌림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추세 전환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급등주들 보면 테마주들 사실 실적 없이 올라가는 것들 많은데, 실적이 일단은 받쳐주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크게 걱정하시거나 우려하실 필요 없고, 정치도 유동성 장세로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올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8,400원의 비중 50%면 뭐 이거 지금 파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는 굉장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반등하는 흐름은 나올 것 같으니까 기다려 보셨다가 나중에 상장 이슈 불거지면 주가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6,500원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한번 문의 주세요. 네, 상상인 문의 주셨습니다. 배당을 노리고 공략할 종목은 아니다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13,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1,200원대로 매수 단가였는데 10배 정도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자 말씀 주셨고요. 대한항공 포스트 코로나 관점에서 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32,000원부터는 비중 축소해서 20% 남기고 나머지는 추세 꺾일 때까지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나머지는 4만 원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주셨네요. 하나투자증권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습니다.
단기 조정 구간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등도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기다리고 상장 이슈 나오면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상담은 3384번님 전화 주셨고요. 코프라 매수가는 5,680원, 비중은 20%입니다. 3384번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 TV 소리 줄여주시고요. 저희 전화로만 통화할게요. 네. 네, 자, 코프라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예, 그러니까 계속 조금씩 오르다가 하고 있는데 언제쯤 좀 나을까 좀 싶어가지고요. 장기적으로 보셨어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거의 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통화하신 적 있으셨나요, 혹시 저하고? 아니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입니다. 주식은 오래되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3개월 정도? 예. 그러면 지금 코프라를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우선 뭐 차트 보니까 저평가됐다고 해가지고 소재 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동차 경량화 해가지고 이제 그런 정보를 찾아보니까 네. 우선적으로 뭐 여기저기 뭐 얘기를 듣고 우선적으로 이제 보니까 이제 차트도 슬슬 이제 조금씩 올라갈 것 같고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렇게 모르게 그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20% 비중을 담그긴 했는데 지금 이제 코프라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머를 좀 만들죠. 그러니까 네. 차량 경량화라든가 소재 쪽 이런 쪽을 좀 만들고 있어요.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쓰일 수밖에 없겠죠? 네. 주행거리를 좀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어찌됐든 이 회사는 길게 봤을 때 수혜를 좀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적도 좋은 그런 상황들이었었는데 주가가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빠졌었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네. 2015년 정도 때에 10,000원대 주가가 있었다가 무상증자하고 뭐 했었으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원 언저리대까지 빠졌었어요. 그러면 보통 보게 되면 기술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었어요. 네. 바닥을 만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1차적인 저항? 뭐 길게 봤을 때 1차적인 저항은 절반 되돌림이에요. 아. 그럼 절반 예. 되돌림 자리대를 보게 되면 약 한 6,150원 라인대예요. 네. 6,150원대 라인대가 오니까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럼 요 자리대가 지금 가장 큰 저항이에요, 솔직히. 요 자리대가. 예, 예. 그러면 매물 소화 과정은 지금 올해 1월 달에 한번 돌파 시도가 나왔고 그 이후에 둘, 셋, 넷, 5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는 네. 이거 그냥 끌고 가겠다. 네. 그렇게 하게 된다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되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7,000원짜리 때는 넘어설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나는 뭐 기술적인 흐름으로 대응을 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네. 이 전고점 자리대를 다시 넘어가야 돼요. 요 6,400원 자리대를 안착을 해야 되는데 네. 거래량이 필히 동반돼야 돼요. 네. 이게 지금 상승의 흐름들을 보였을 때는 대량 거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최근 들어서 4월 달 접어들어서 4월 달, 5월 달에는 거래량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들은 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아, 예. 그러면 예. 이 6,400원짜리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최소 500만 주 이상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이건 돌파 시도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 만약에 거래량의 증가가 없이 6,400원 언저리대에 오잖아요? 네. 그럼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절반 정도는 챙겨놓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6,40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는 전략. 네. 나는 좀 여유 있게 볼 거야 라고 했다라면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7,000원 넘어가는 흐름들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보유하는 전략.
그렇게 네. 두 가지를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코프라 문의 주셨습니다. 두 가지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6,400원 정도에서 절반 챙기고 나머지 여유 있게 보는 전략, 그리고 두 번째는 7,000원 정도까지 보고 모두 가져가는 전략,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853번님 전화 주셨고요. CJ ENM 매수가는 157,200원, 비중은 19%입니다. 7853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CJ ENM? 제가 이거를 매수한 지가 2019년도 했었거든요. 2019년도요. 19년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올라와서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 전화 드렸습니다. 네, 2년 가까이 들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위원님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19년이니까 20년, 2년째 지고 계시네요?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추가 매수나 이런 건 안 하셨어요? 네, 안 해봤습니다. 그냥 그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은행 적금보단 조금 적지만 은행 이자 정도 수준은 나왔네요? 2년 동안 보유를 하고 계셔가지고 네, 좀 많이 지치시고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힘들었습니다. 이건 더 가져가세요, 어머니. 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거 더 가져가시고요. 그 2년 네. 동안 기다렸으니까 네, 보상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 사람이 보상 심리가 좀 있어요. 얼마 정도에 매도하시면 이 정도는 보상 받았다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전문가님, 저는 한 18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은데 안 그럼 되겠습니까? 그 정도가 되게 되면 보상은 좀 받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 그죠? 그냥, 18만 원 네. 얘기하니까 조금 더 올려서 한 19만 원 정도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17만 원, 예. 아니요. 자, 일단 어머니. 네. CJ ENM이 컨텐츠를 제작하고 드라마를 제작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크게 막 이 프리미엄을 쳐주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많이 늘어났던 게 지적재산권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네. 컨텐츠가 이제 돈이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럼 CJ ENM 같은 경우는 드라마도 제작하고 있고 예능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 또 다른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컨텐츠 쪽으로. 예. 그럼 점점점 커지겠죠. 그죠? 예, 예. 그러면 그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가적인 수준에서 혹은 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좋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네. 네. 팔면 돈 받으니까. 네. 네.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맞습니다. 빠졌으니까 올라가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머님이 2년 갖고 계셨잖아요. 네. 2년 정도 갖고 계셨다라면 저는 뭐 어머님이 18만 원 정도 말씀을 좀 하셨단 말이에요. 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봐요, 어머니. 아니, 혹시 또 낮춰가지고 목표가를 정해야 될 것 때문에 낮춰갖고 정할 거고, 제 생각은 그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은 18만 원 네. 정도가 오게 되면 네. 그냥 거기서 다 팔아버리지 마시고요. 예.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18만 이게 원 2년, 2년 정도 보유를 하셨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이거. 그럼 그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그 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20만 원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18만 원 정도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CJ ENM 문의 주셨습니다. 2년 정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가져가자 말씀 주셨네요. 18만 원쯤 오면은 다시 전화 달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톱텍, 대한광통신이고요. 그리고 고려제강입니다. 네, 새 종목은 이지영 위원님 도와주세요. 네. 자, 톱텍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톱텍 살려주세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살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태양광 모듈 제조 회사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제 좀 작년에 이렇게 좀 올랐던 부분도 있고, 이게 뭐 진단키트 관련된 이야기들도 잠깐 나왔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주가가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작년에 지금 많이 밀려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한번 봅시다.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자본 뭐 4천억 정도 되고 부채도 굉장히 낮고 지금 시가총액 한 4,400억이면 PBR로 봤을 때 이제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2017년까지 영업이익이 2천억이 넘던 기업이에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후에 굉장히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락을 해가지고 안 좋아졌다가 올해 다시 작년에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죠. 올해 일단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코로나19 시점에서 이제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크게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적자 전환했네요. 적자로 큰 폭으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17억 정도. 작년에 이제 실적 냈던 것만큼 올해 이제 1분기에 적자가 전환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주가가 못 올라가는 데는 다 이유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매수 평단이 13,000원, 13,300원. 자, 일단 우리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이 종목에서 뭐 회사가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적적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좋아져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가 하나 있을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모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다 같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진다든지 시장에서 이제 좀 하나의 이제 테마로 또 주목을 받는 그런 시점이 오게 된다 하면 그때는 뭐 투텍도 좀 괜찮은 반등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지금 1분기 실적이 뭐 왜 안 좋게 나왔나 뭐 이런 부분들을 알아봐야 되겠지만 뭐 이유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앞쪽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이다가 이곳을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 대시세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파한 구간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한번 주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추세를 좀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냐 하면 아직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조정도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9,600원까지 조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뭐 계속 보유하시면서 뭐 올라오지 않을까 아니면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뭐 다른 종목들로 교체를 하신다면 지금 시장이 뭐 좀 찌글찌글하게 움직여도 올라갈 종목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손실폭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이 종목에 목매고 기다리시지는 마시고 일단 손절가 제시해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이중바닥 한번 살짝 만들어줬던 11,400원 정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반등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다시 나온다 생각하시기보다는 적당하게 손절 처리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3,000원까지 반등 나오면 최고일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는 좀 나오기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밀려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분기 실적부터 뭐 개선이 된다 하면 뭐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뭐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뭐 13,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시고 반등 시 비중 축소해서 종목 교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쪽은 대한광통신인데요. 대한광통신도 대한전선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기업입니다. 2017년도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이제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추세 하락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계속 밀려 내려왔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이제 바닥 찍고 나서 반등 한번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이만큼 빠진 거에 절반 정도 기술적 되돌림이 나온 구간이거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났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까지 이제 강하게 밀렸던 부분에 반등으로 이렇게 나온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뭐 기업적인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냐 하면 앞전에는 꽤 괜찮게 나왔었어요. 꾸준히 이제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었고, 이 광통신, 그러니까 광 케이블 안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이제 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싼 이 케이블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적자로 좀 전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고서 내용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뭐 대한광통신 뭐 코로나19 때문에 큰 폭의 뭐 적자 전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보시면 지금 2019년도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미 적자로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지금 경쟁력을 완전히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린 상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뭐 중국 기업들이 갑자기 이제 뭐 광케이블 만들지 않는 이상은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고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평당 한 4,000원이시거든요. 요거 제 생각에는 3,000원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뭐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으니까 요 손절가 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해보시고요. 3,000원 이탈 안 나오고 뭐 반등 흐름 나온다 이러면 여기서 뭐 다시 막 쫙 올라간다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손실폭 좀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이 고려제강인데요. 고려제강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제 만호제강, 고려제강, 그다음에 DSR제강 이렇게 해서 선박용 와이어로프를 만드는 업체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고려제강이 이 마켓쉐어를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1위 업체다, 국내 1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적적인 부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1분기 실적은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보시면 회사 굉장히 튼튼합니다. 자본이 뭐 1조 5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이렇게 실적을 뭐 100억대 이상, 200억대 정도로 이렇게 잘 내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을 보시면 사실 작년에 뭐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이 230억이에요. 앞에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220억이고 2018년도에 380억이거든요. 1분기만에 이 정도 실적을 냈다고 하는 것은 뭐 올해 뭐 8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조선 경기가 좀 좋아지고 있는 부분, 그리고 철강 섹터들 굉장히 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조정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조정이 조금 더 나온다 하더라도 요즘 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중이 조금 높으셔서, 그리고 고점에 매수를 하셔갖고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좀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세 붙어준다고 하면, 요번에 이제 뭐 물론 시장 영향을 좀 받겠지만은 지금 저항으로 받고 있는 뭐 월봉 보시면 이제 3만 원대 요 가격이 저항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을 좀 돌파를 해주고 다시 한번 뭐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잡힐 가능성 상당히 높다.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뭐 한 800억 정도 올해 실적 달성한다고 하면 뭐 8천억까지는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도 업사이드 굉장히 크게 남았다. 내릴 때마다 잘 지켜보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저는 철강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구간을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렇게 이제 손실 보고 파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철강주들 좀 묵직하게 가져가야 되는 섹터니까 긴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버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뭐 앞에 전저점 구간 이런 구간까지는 조정 나온다고 하면 한 60선까지는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정도 선에서 되돌림 만들어준다 하면 반등 나올 때도 좀 강하게 올라올 거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기간 조정까지 거쳐서 120선까지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는 뭐 비중이 지금 30%이지만 추가로 더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추가 매수 한번 했다가 나중에 반등 나오게 되면 평단 위에서 비중을 갖다가 확 다 줄여버리시는
그리고 나머지 한 뭐 20-30% 정도는 좀 끌고 가시는 전략, 연말까지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잘 대응하셔서 수익권까지 잘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톱텍 문의 주셨습니다. 올해 1분기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9,600원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400원 잡아주셨고요. 하지만 13,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 반등 시에 정리를 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대한강통신 3,000원 이탈하면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말씀 주시면서 손절 의견 주셨고요. 고려재관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3개월 정도 가격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이후에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시콘이고요. 6480번님 전화 주셨네요. 엑시콘 매수가는 15,300원, 비중은 40%입니다. 자,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엑시콘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우, 2번이나 팔기를 줬는데 못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올라올란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 매도를 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예. 자,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번이나 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매도를 안 하셨어요? 아이고, 누가 자꾸 끌고 가라고 그래서 나는 또 그 말을 듣고 그럼 그분한테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면 되죠. 못 물어봐요. 왜요? 그냥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못 물어보겠어요? 예. 아니 그 지인분이실 거 아니에요? 조금 안 돼요. 조금 알아요? 예. 그럼 그분은 이거 종목 사셨대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 그럼 안 되는데. 어머니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아니면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올라가면 길게 못 가져가고 성격이 급한지 조금만 남으면 판데 이거는 팔지 마라 그래서 안 팔았다가 이렇게 됐네요. 어머니 성격 급하시면요. 예. 주식하시기 힘들어요, 어머니. 그런 것 같아요. 손해 많이 봤어요, 그동안. 손해를 많이 본 게 못 참고 팔아버리고 올라가니까 예,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 샀다가 거기가 꼭지고 물려고 계속 이렇게 지금 역순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그것 때문에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더 빠질 거예요, 어머니. 어머나. 어떡하나? 큰일 났네. 한 번 안 올라갈까요? 응? 그 아이고, 비중도 40% 한꺼번에 매수를 하셨고. 아니요. 2번, 3번에 한 게 그렇게 됐어요. 3번을 매수했는데 단가가 15,300원이에요? 아, 거기서 해서 그래요. 14,000원대에서 오고 15,000원대에서 오고 그래가. 어머니 참. 어머니 이 회사가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에 뭐 들어가고 좋다고 그래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장비 빅사이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삼성 쪽에서도 투자를 한다 얘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예. 그죠? 예. 올라갔다 내려올 때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올 때 샀는데 내려온 건 별로 안 내려왔잖아요. 예. 그죠? 예. 그럼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나 조정기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조정 구간이에요. 최근에 그렇군요. 보면 네. 반도체 쪽, IT 쪽 섹터, 장비 쪽이나 부품 쪽이나 이쪽은 조금 숨고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 업종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고 네. 이 친구는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숨고르기 과정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네. 그러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손절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하겠죠. 네네. 그럼 변동성이 좀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라 저는 이거 조금 더 눌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빠지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제일 밑으로 내려왔는데. 오늘 제일 밑으로 내려왔죠. 예. 여기가 저점인 줄 알았는데 추매해서 보면 더 빠질 수도 있어 보여요. 조정은. 그렇죠.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세요, 어머니. 아, 그래요?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여유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는다 치면. 예. 그리고
IT 장비 쪽이 네. 이게 시세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보여지기에는 좀 아직 이른 감이 있어요. 예. 올해 부분들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기에는 한 번쯤 또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조금 마음고생 하시더라도 보유를 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예. 분할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예, 이렇게 빠지면 예. 대응 못 해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해요. 근데 이거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고 계세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올라가면 어디까지 나갈까요? 박스예요, 이거. 일단 1차적으로는 박스로 봐야 돼요. 박수로 봐야 돼요. 박스권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쫙 하고 나오게 되면 16,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절반 정도 좀 줄여 놓으세요.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시커문의 주셨습니다. 더 빠질 수도 있다. 조정은 12,000원까지 보자 말씀 주셨고요. 매도기에는 다시 올 수도 있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16,000원대에 왔을 때는 좀 절반 정도 줄이자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832번님 전화 주셨고요. 동국제강 매수가는 23,200원, 비중은 20%입니다. 7832번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동국제강 문의 주셨는데요.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이게 엄마가 주식을 사셨는데 네. 저번에 수익이 났는데도 엄마가 안 파셔가지고 네. 지금 계속 빠지는데 엄마는 3만 원 간다고 버티고 계셔가지고 이게 3만 원을 정말 가는지 저는 네. 계속 팔라고 하는데 네. 예, 그래서 매도가를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어머님, 이게 집안 싸움인데요. 예. 어머님이 산 건데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지. 근데 계속 옆에서 불안해 하시면서 못 팔았다고 하고 막 이러셔가지고. 그럼 주식하시면 안 되지. 네. 그리고 따님 돈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안 들어가 있잖아요. 네. 어머니 옆에 있을 거고. 엄마 지금 잠깐 어디 가셨어요? 어디 전화 좀 가셨어요? 해달라고 하고. 네. 전화 상담 해달라고 하고. 네. 자, 어머님한테 전해드리세요. 더 빠질 거라고. 어머. 그래요? 왜요? 더 빠질 거예요, 이거. 그래요? 못 엄마는 가요, 3만 여기서. 단언컨대. 저는 못 간다고 봐요, 여기서. 그러나 3만 원을 갈지 안 갈지는 지나봐야 할 건데,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네네. 이게 철강주들이 움직였던 게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이 섹터들 전체 다가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너무 많이 올랐으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금 1차 시세는 끝난 거예요. 추후에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얘가 더 치고 가느냐, 치고 가지 못하느냐, 이러한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머님이 3만 원 정도까지 보셨어요. 근데 매수 단가가 23,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기수 차트를 봤을 때는 밑에서 산 게 아니라 따라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 그럼 우선 이거는 대응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얼마가 갈 거다라고 해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이격이 너무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지금 이것도 조정을 받는다라면 2만 원 깰 수도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양봉이 큼직한 게 두 개가 나왔어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 5개월 선하고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좁혀지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걸 한번 볼게요. 뭘 볼까? 카카오 같은 거 한번 봐볼까요? 카카오도 보게 되면 이렇게 월봉이 있잖아요. 양봉이 크게 생기니까 네. 쉬었다 가잖아요. 그죠? 5개월 선에 붙으려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가 이렇게 흐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동국제강으로 돌아와서 이 친구는 여기 21,000원짜리 때 여기를 무던히 지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철강 가격이 좀 안정화되고 있고 철강의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예요. 인프라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수요는 네.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2만 원 정도에서부터 박스권?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정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느냐 아니면 좀 더 조정을 받느냐 그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지금 23,200원짜리 때면 사실 이건 추격 매수한 상황이에요. 네. 추격 매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동국제강이 싸냐? 싸 보이지도 않아요. 올해 전망치로만 보게 되면 PER 밸류로만 봐도 13배예요. 14배 가까이 되거든요. 조금 줄었겠네요. 한 13.5배 정도? 그 정도 좀 될 것 같은데 코스피 PER이 11배예요. 그러면 평균적인 PER보다 일단 동국제강은 밸류가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간 전망으로 해봐도 내년도에 일단 어찌됐든 역성장이에요. 턴어라운드는 했지만 그러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업황에 대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돼요. 그럼 이게 어느 기간이 어느 정도가 나올 거고 그런 부분들은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의 상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포스코나 이런 애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애들 다 빠진 것 같아요. 오늘 얼추 다 밀렸단 말이에요. 기술적 반등 타이밍이 이제 조만간 이번 주 말 오늘 수요일이니까 목금 타이밍에 밀리면 얘네들은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도 반등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20%시니까 네네. 너무 크게 일단은 욕심 부리지 마세요. 추격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한 25,000원 정도 때 오잖아요. 네네. 그럼 좀 챙기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3만 원 갈 거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여기에서 23,000원에서 3만 원이면 10%, 20%, 30% 정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아유, 대형주 중에 30% 올라갈 거 많아요. 못 올라간 것 중에 차라리 그거 사시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동국제가 문의 주셨습니다. 더 빠질 거다 말씀 주시면서 철강주들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갔는데 1차 시즌이 끝났다 말씀 주셨습니다. 2만 원 정도에서 박스권 이어질 수 있다. 밸류도 높다. 2만 5천 원 정도 왔을 때 챙기면서 보자.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